자, 건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뭐,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습니다. 교수님 발표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셨는데 음, 그게 줌으로 화면 공유해서 찍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슬라이드가 한 5장이니까 10분 정도? 그럼 혹시 만약에 두 명에서 반반씩 발표해도. 좋습니다. 네, 뭐, 그게 더 확인했습니다. 권장되는 방식이에요. 음, 그러면 대면 수업 때도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한 번 더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되고요. 뭐, 또 어느 팀은 보니까 동영상은 A가 찍었고, 그 다음에 발표는 그냥 B가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잖아. 어떤 이슈가 있냐면, 5장 슬라이드 하는데, 5명이 하면서 각각 슬라이드 하나씩 설명하는 게 전달력에서 도움이 될까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A는 그 발표만 하고 B는 PPT만 만들고 C는 뭐냐면 그 자료 만드는 거 그 컨텐트 구성하는 것만 하고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한번 서로 의논해가지고 해보라 이런 거죠. 또 다른 질문. 아까 김지훈 씨 뭐 금리 인하 이야기 했잖아. 그거 이야기 다시 해봐요. 내가 하라 그랬잖아 지금 시작할 때.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뭔데?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네, 어제 새벽에 음. 파월이 이제 금리를 파월이 인하한 엄청. 건 아닙니다. 네, 음. 그 미국에서. 네, FOMC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다수결로 해가지고 25bp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건데 김준 씨 네, 질문은 뭔데요? 네, 이미 이렇게 어제 새벽에 인하하기 전에도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이만큼 인하할 거다를 음, 이미 반영을 해가지고 음, 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음, 이렇게 딱 어제 발표도 또 예상만큼만 했고,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주식시장이 음. 이게 주가 올라갈까? 아니면 주가 떨어질까? 예, 이제 금리 인하로 이. 인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음. 효율적 시장 가설하니까 그 단어 뜻만 놔둬놓고 이야기하면 뭐 시장이 효율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음. 네, 시장이 효율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 가격은 그냥 가치 그 자체이다라는 거고요. 혹시 가치를 바꿀 만한 어떤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다면 그 뉴스가 효율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어제 그 페드에서 금리 25bp 인하한 거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김지현 씨가 잘 설명해 준 거죠. 뭐 어떤 거냐면 이미 25p 인하할 걸 시장에서 전부 다 기대하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것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금리 인하한다는 그 뉴스 때문에 가격이 바뀔 이유는 없다. 그죠? 만약 효율적 시장이라 정보가 효율적으로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됐더라면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으니 이제는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지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는데 금리 인하하는 그 뉴스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거니 더 이상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라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한번 봅시다. 어제 이벤트가 재밌는 이벤트라는 거죠. 재밌는 이벤트니까 그 재밌는 이벤트를 제가 주투에다가 제 투자일지에다가 메모를 해놨다는 거죠. 요게 뭐냐면 어제의 일중의 주가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주가 움직임을 보면 지금 여기가 아마 한시일가네요. 네,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세시일가네요. 그죠? 그러면 대략 주가가 그냥 그대로 있다가 언제쯤에 주가가 갑자기 급변하는 것 같아요. 발표할 때쯤에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때 급변하는 것 같아요. 요때. 요때가 2시인데 2시에 이제 금리 인하 25bp 합니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있고 나니까 그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주가 올라갔잖아. 그 올라갔습니다. 이후에는 착 올라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25bp 인하하는 그 뉴스의 정보를 시장 가격이 완전히 반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그 다음번에 다시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하면 그냥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어제 밤에, 간밤에 이 주가의 움직임이자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그,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단 말이지.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2시에 금리 인하했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시 30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을 때 팍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25bp 인하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 주가가 올라가는 반응을 보였으니까 그걸 그냥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정하에서 만약 해석하자면 물론 25bp 인하한다고 사람들이 널리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혹시나 25bp 인하 안 할 수도 있지 않은 가능성도 요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요만큼이 없고 그냥 25p 100% 인하했으니까 아마 주가가 올라갔을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러면 요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한참 떨어지는 이거는 왜 일어났냐 하면 아마 2시 반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좀 파지티브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하고 네가티브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파이티브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네가티브한 이야기도 하잖아. 거기에 따라 시장이 출렁거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있어.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이런 스타일이 좀 있어. 뭐 어떤 거냐면 일단은 네가티브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쯤에 되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뒤엎는 이야기를 쫙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할 때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막판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을까? 긍정적인 게 긍정적인 이야기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파월의 발표 전략이에요, 그게. 우리가 PT 할 때 발표 전략도 그런 식으로 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주가가 착 떨어지는 일이 하다가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 이전하고 이하고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 없다. 그게 이제 어제 만약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고 가정하고 그걸로 만약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효율적 시장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이미 금리 인하 뉴스는 가격에 다 반영됐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이제 앞으로 오는 뉴스에 따라 가지고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음. 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 헤드워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파생 상품 가격에 반영돼 있는 시장에 대한 그 믿음이 이게 왜 안 나오노? 아, 여기 있네. 잘 보이나요? 파생 상품 가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 넥스트가 언제야? 옥토버 29면 언제입니까? 옥토버면 10월 몇 월이지? 29일, 10월 아, 10월 29일, 29일이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미 이제 페드가 발표를 하고 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 다음번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번 예측하는데 어떻게 예측하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커런 타겟 레인지가 4%에서 4.25%인데 그런데
3.75%에서 4%일 확률을 시장 참가자들, 그 어떤 파생 상품의 시장 참가자들은 이 25bp 인하할 확률을 80.7%,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있을 확률을 12.3%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그러니까 요 사람들의 기대도 이미 가격이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해석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거, 요번에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예측했는지를 보려면 지금 요거 며칠 전에 요 그림을 봐야 되겠지. 그죠? 예. 아마 제가 며칠 전에 그림을 제가 캡처해 놨을 것 같아요. 아마 있을 거야. 설마 안 했을까? 아, 있네. 아까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죠. 이거 언제 그림이에요? 8월 23일이네.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어제가. 9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움직임이 한데, 한 달 전에 움직임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를 볼 수 있지 않냐고.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좀 키울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번 금리 인하했던 거에 지금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그죠? 예. 4.25에서 4.50인데, 4.00에서 4.25니까 25bp 인하하는 거지. 그게 확률이 얼마냐 하면 지금 84%.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있을 게 16%. 그러니까 이미 이날 8월 23일 날 84% 확률로 인하 25bp 인하한다는 거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어 이제 별로 이제 날짜가 너무 좀 최근 걸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 이 보면 점점점 그 확률이 올라가는 거 느끼겠어요? 75%였는데 하루 전만 하더라도 그 하루에 보니까 84%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갔고요. 아마 어제쯤 되면 90 몇 프로까지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뉴스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반응할 이유는 별로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별로 반응 안 한 거지. 뭐 이게 인트라데이를 보면 조금 올라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변화가 별로 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 뉴스는 시장에 반영돼 있고 반영돼 있는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는 거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하여튼 김지현 씨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어, 벌어진 사건은 사실은 그냥 거의 즉시 가격에 반영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판단하는데 의사결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 제 결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지난 시간 좀 이야기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뭐 했죠?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기서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그 객관 공사 수업입니다. 어? 어느 거? 객관, 객관 공사 동영상입니다. 요거. 예, 요거. 왜냐면 우리는 지금 오늘 9월 18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강의는 이제 9월 30일자 강의를 지금 우리 찍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9월 23일 이 동영상을, 어, 이제 봐야 된다는 게 제가 아마 공지로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올려놨을 거고, 그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 요 필기를 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키워드 같은 거 있어요? 김지현 그 씨. 전업주의랑 경업주의가 있다고. 전업주의, 개업주의가 기억이 나야 될 것 같고요. 또, 열거주의랑 포괄주의, 어? 열거주의, 포괄주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열거지, 포괄주의. 조성현 씨 마이크가 별로 감이 안 좋다. 어, 지금은 지금은 괜찮습니까? 좋지. 어.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요 마이크가 별로 좋은 마이크가 아닌 거지.
수업할 때.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리잖아. 이렇게 하면 들리잖아.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지금 일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지. 저는 지금 마이크가 제 왼쪽에 있는데 그냥 놔둬놨는데 감도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래가지고 발표하는 생각해봐요. 그럼 한 손은 내 잡혔잖아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 한 손으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유도가 한 손밖에 없는 거잖아. 맞습니다. 얘가요? 예. 그러니까 그 이런 식의 마이크로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딱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두 손은 자유로운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더 좋은 거죠. whatever. 또그 열거주의, 포괄주의 있을 거예요. 뭔지는 설명 안 하고 그냥 그런 용어가 있었다 하는 거 기억나야 되고요. 또 사모펀드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음, 그보다 먼저 생각나야 될 개념은 은행 은행 중심이랑 중심, 시장 시장 중심. 중심. 사모펀드의 공모화 또는 그 테크가 전통금융을 핀테크가 전통금융을 대체한다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은행 중심, 시장 중심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 중심인데 앞으로 어디로 간다는 거야? 시장 중심으로. 시장으로 갈 것 같고 가야만 한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만약 가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뭐 그런 개념들이 있었고 그 개념들이 뭔지는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 어, 중요한 뭔가 꼭 기억해야 될 어떤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이 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을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 내용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필기하면 필기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치면 시험 치고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오늘 강의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이거다라고 내 스스로 한번 적어보라. 그게 우리 손필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몇 줄 한번 적어보라.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적어보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인간 지능이 AI 지능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중요하고, 이거는 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구분하는데, 인공지능은 그걸 못 한다는 거야. 이 가치 판단은 뭐냐면 윤리하고도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거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걸 인공지능은 잘 못하고, 사람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는 기계처럼 교육받은 거야.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육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의 그 이 지금 지난 40년 동안의 이 모형은 뭐 어떤 거야? 뭐 어떤 거냐? 패스트 팔로우거든.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그걸 팔로우해야 되니까 팔로우 하려면 암기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 암기할 내용을 전부 다 잘 외워가지고 그걸 빨리빨리 하는 거가 우리의 경쟁력이었다고.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런 경쟁력을 키워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고. 그지? 근데 지금 어떻게 돼? AI 시대이고 우리는 이미 팔로우가 아니고 리더가 된 거야, 우리나라가. 근데 리더이고 그다음에 AI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중요한 거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은 오늘 수업 내용을 좀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손필기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금시 개관 사회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구분 못하는 건 별로 중요치 않아, 사실은.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그지?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저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내가 캐치한다면 키프레이즈는 이런 거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하나만 낚으면 되지. 딴 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지. 우리는 뭐냐면 500가지를 전부 다 암기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오케이? 예, 예. 네, 네, 어, 제가 이제
이거는 생성 AI가 지금 정리한 거고, 생성 AI는 그런 걸 잘 못한다 이거지, 지금 제 AI가. 그러면 휴먼 터치가 필요한 거지. 휴먼 터치를 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 해놓은 거야. 그게 지금 제가 새로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만, 이 생성 AI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캐치 못했기 때문에 안에 요약이 포함 안 돼 있는 거지. 그죠? 예. 네, 이런 겁니다. 뭐, 이 내용 뭐 어떤 건지 기억나요? 이 30년 전에 그 1등부터 6등까지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들은 다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죠? 예. 그리고 뭐 잠시 왜 여학생은 은행 가도 되지만 남학생은 은행 가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였다는 거지. 남학생은 은행에 가는 게 위험하다. 조졌다. 요게 사실은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이 생성 AI는 캐치를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예.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어디 갔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크고 강한 기업 또는 크고 강한 은행에 가려고 했는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크고 강한 기업, 크고 강한 은행에 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지. 어떻게 한다고? 30년 전에 크고 강한 은행은 지금은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크고 강한 걸 선택하면 안 돼요. 앞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커질 것인가 하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런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것보다 미래 예측하는 안목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그냥 플레인하게 이 얘는 요약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는 거지. 65년에 한 만화가 2000년대를 예측했는데 성공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 관심 가진다면 우리가 30년 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까지가 이거 그러니까 예측해가지고 뭔가 직업을 선택하도록 선택하라라는 진로를 선택하라라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요 다음부터는 뭐냐면 제가 그냥 그 이거 적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를 이야기 적은 거지. 아, 오케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거지. 30년 지나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당신이 열심히 산 건 맞는데 잘 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것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기의 시간에 자기의 노력에 100%, 120% 집어넣은 거예요. 100%, 120%를 집어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뒤에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크게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죠? 그게 지난 30년 동안에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성공 모델이 된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패스트 팔로우라고. 빨리 팔로우하는 게 되니까 주어진 그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최대한 빨리 수행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원래는 나 100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120까지 그냥 자기의 모든 노력 그게 기울이는 게 맞았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뒤에 한 발짝 물러가지고 아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은 좀 열심히 안 해야 돼. 일은 한 70%, 80% 정도만 하고 내가 사실 100까지 할 수 있는데 70, 80% 하고 나머지 2, 30을 가지고 이렇게 판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한 이야기는 뭐냐면 30년을 예측하라는 거였고 사실 30년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그러면 적어도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넓게 그다음 멀리 한번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 옆에 있는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We Were Soldier라는 영화 있는데 혹시 봤어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맞습니다. 봐도 좋아요. 괜찮은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인데 유월 솔저에서 멜 깁슨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군이에요, 장군. 그리고 이제 그 공수부대에
데리고 이제 베트남전에 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베트남과 전쟁을 벌이는 거야. 근데 베트남 군들이 막 파죽지세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 공수특전단, 이 여단, 이 부대는 그냥 이 사람 중대장이거든. 이게 중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부대가 오니까 점점 자기들이 이래 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때 중대장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지금 판사가 뭐 어떤 판사니까 이 판사를 어떻게 뒤집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지금 막 그 베트남 그 군이 베트남이 아니지 베트콩도 아니지 그러니까 북쪽 베트남 이 공산 이 군들이 막 이렇게 공격에 들어왔어. 바로 옆에서 막 칼 찌르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한 발자국 뒤로 가가지고 주위 상황을 쫙 보는 거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무전병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broken arrow라고 이야기한다고. broken arrow 하는 게 부러진 활이잖아. 그 부러진 활이 뭐냐면 이제 본부에다가 네이팜탄 쏴 가지고 판사를 바꿔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중대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지가 직접 전투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이미 그 부대는 진 거야. 그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판사가 이러니 이 판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판단을 하잖아. 그죠? 근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30년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중대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판세가 어떤 건지 보면서 내가 어디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쇠가 빠지게 감독이 지시하는 작전만 수행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손흥민하고 다른 선수의 차이인 거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원래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 아닌데 그냥 이야기를 더 애대한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애대한 게 없네.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방금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 계속 중요한 거하고 안 중요한 걸 구분하는 이 능력을 키워야지만 우리가 AI 시대에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네, 네, 아, 네, 녹화하고 있어요.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녹화한다고 처음에 했어요. 오케이, 녹화하고 있네. 진도나 갑시다, 이제. 어, 단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여기까지 했나? 네,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지. 자,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제도라는 게 뭐였죠? 금융기관, 금융인프라, 그다음에 뭐 금융시장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금융제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고 이제 금융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죠. 하부구조. 네, 하부구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이 금융제도가 좀 제대로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하는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원기관 이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뭔지 알아요. 아니 빨리 반응해 네, 달라 그랬잖아. 알아요, 몰라요? 네, 알고 아, 있습니다. 알고, 알아요. 한국은행, 이제 한국은행 알아요. 했을 때, 이런 질문에 한번 답을 좀 해달라라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어, 내가 알고 있는 선배 중에, 저 한국은행에 취업한 선배가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국은행에 취업한 숭실의 선배는 없어요. 있을 그건,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알아요. 예,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예, 오케이. 예, 가령 이를테면 숭실의 선배는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 뭐 사돈의 팔촌이든 뭐, 이든 간에 한국은행에 있는 사람, 좀 내가 이야기를 해볼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네 달이, 다섯 달이 건너도 없을까요? 그건 있을 것 있을 같습니다. 거다라는 거지. 네, 예. 정 안 되면 그냥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니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좀 만나주겠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놈인데 내가 왜 만나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나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예. 한국은행에 취업한 순시대 금융학부 선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아마 제 짐작컨대 한국은행에 취업한 승재 선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내 좀 니한 만나가서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no 이렇게 하겠지만 적어도 순수 선배면 뭐 그런 후배가 너무 많으면 귀찮아서 안 하겠지만 그러면 많지도 않으니까 만나 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에 오케이 금융위원회 취업한 순시대 금융학부 선배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네. 순시대 선배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 있는 그 이 사람 만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일단. 오케이. 금융감독은 취업한 금융업 선배 있어요? 없어요. 네. 금융감독에 취업한 송희재 선배는 있을까요? 있어요. 저는 그 한 사람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선배 찾아가지고 뿐만 아니고 그 선배가 예전에는 금융감독원의 인사부에 있었어.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취업하면 좋을까? 또 그 선배가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제? 근데 그 선배를 이용한 후배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지. 음. 오케이. 예금보험공사에 그 있는 선배 있을까요? 금융업 선배?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그다음에 신 선배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저 자신 없어요. 제가 본 사람 없으니까. 오케이. 한국거래소에 취업한 금융업 선배 있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한국거래소에 취업한 수의사 선배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거는 뭐냐면 한국거래소의 자회사로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새는 정권전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정권전산이라는 그 이름보다는 코스콤이라고 하는데 코스콤에 가보면 숭실대 선배가 수두룩빽빽해요. 거의 대부분의 부서의 장들이 전부 다 숭실대 그 저 선배. 아니 물론 숭실대 금융학부 선배는 아니고 숭실대 전산과 선배들인데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제가 코스콘 가면 내가 숭실 교수라고 명함 주면 저도 숭실 출신인데 저도 숭실 출신인데 뭐 10명 만나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제 숭실대인데 하면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숭실대 선배들이 어디 취직해 있는지 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금융공기업 가고 싶다며. 공기업 가고 싶다며. 아니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이 선호하는 직장 하면 공무원 공기업 은행이라며.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 남학생 은행 가면 망한다 얘기했고 1학년 때 계속 강조한 게 공무원 되면 남학생 공무원 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공기업 들어가면 남학생들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은 전부 다 자기가 공기업 들어가면 엄청 잘 된 걸로 생각하잖아 지금 은행 가면 잘 됐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 맞아 틀려요 제 이야기야 맞습니다. 그렇잖아 어, 그지 네, 그러면 여행이면 은행 가는 것보다는 공기업 가는 게 좋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잘 준비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야? 뭐야? 거기 간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기 가면 어떻게 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가면 좋은지 안 좋은지, 취업할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냐? 하면, 아마 금융기관론에서 이걸 다루길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금융기관에서 그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것만 다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고요.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다룰 다른 주제는 아니잖아. 이게 금융기관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지. 아니, 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팀 프로젝트 하는데, 팀 프로젝트의 가장 좋은 주제는 뭔데? 이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 일단, 생생히 애한테 물어봐가지고, 한국은행, 지금 했던 이 질문들에서 답을 쫙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 이 한국은행에 취업한 금융학부 선배든, 없다 그랬어요. 숭실대 선배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아니면 내 사돈의 팔촌을 찾아가지고 한국은행에 취업하는 매력이 있는지, 어떻게 취업하는지,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뭐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내가 될 것 같으면 한번 그거 시도해 보는 게 나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장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선호하는 직장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러면 순수대 금융학부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없는 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순수대 경영학부에도 금융감독원에 갔는데 그 바보 같은 경영학부 나와도 갔는데 왜 금융학부를 나왔는데 못 가? 이해 갔어요? 그런 겁니다. 네, 금융기관 그래서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투자금융업자,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공적 금융기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기능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읽어보십시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다라는 거지. 취업한 금융학부 선배가 있느냐? 숭실의 선배가 있느냐? 그럼 만나는 봤냐? 그렇게 은행 하는데 그러면 네가 은행에 간 금융학부 선배를 만나봤냐고? 이것저것 이야기 들어봤냐고? 라는 질문이에요, 진짜. 그죠? 예. 제가 계속 지금 남학생들은 은행 가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비은행 예금 기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은행 오면 좀 알 거고, 비은행 예금 기간 잘 모를 거니까. 저축은행 하는 칸이 뭐죠? 네. 저축은행 하는 게 그냥 도시은행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만 지점이 있는 은행. 뭐, OK 저축은행 이런 거 들어봤어요? 쳐봤습니다. 네, 국민은행하고 하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좀 다릅니다. 같아요. 정확하게 같아요. 정확하게 같은데, 단지 뭐냐면, 국민은행은 전국적인 지점을 갖고 있고, 저축은행은 지점이 많아봐야 두 개, 세 개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은행은 큰 회사이고, 저축은행은 작은 회사예요. 맞나요? 오케이. 숭실대 금융학부 출신 중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들어간 선배들이 있겠지.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선배들 중에 본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쩔을 것 같습니다. 적을 것 같지? 그죠? 예. 숭실대 금융학부 선배 중에 저축은행에 들어간 선배들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그 저축은행에 들어간 그 선배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제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5대 시중은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5대 시중은행에서 탑티어가 되기는 숭실대 금융학부가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봐야 그냥 지점 영업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그죠? 근데 저축은행은 어차피
뽑으면 걔들이 전부 다 본점에 있는 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저축은행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어. 신협 들어봤어요? 신용협동조합.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그냥 가령 이를테면 숭실대 직원들이 신협을 만들면 돼요. 우리 지금 생협 있잖아. 생활협동조합 있잖아. 근데 거기서는 이 여수신 기능을 안 하잖아. 근데 여수신 기능을 하면 그 신협 인가를 받아서 만들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신협은 그냥 거기에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제약적이지. 훨씬 더 작고. 그죠? 근데 요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지.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신협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신협에 뭔가 관리해야 될 기관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신협 중앙회예요. 제가 만약 신협 중앙회에 들어갔다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들어간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계속 신협 중앙회에 있는데. 맞습니다. 수의대 검정학부 선배 중에 신협 중앙회에 취업한 선배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습니다. 없다는 거지. 신입 중앙은 제가 좀 아는데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야 이거는 진짜 신이 꼽을수록 직장이더라는 거지. 맨날 팅팅 놀고 앉아 있더라는 거지 이 인간들이. 월급은 엄청 많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권한도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신입 하나하나는 작지만 신입이 한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5천 개들의 전체를 관할하는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중앙에는 엄청나게 힘이 세고 뭔가 돈도 많고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맞습니다. 네, 어. 새마을 금고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 금고는 그냥 마을에 있는 금고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마을 금고의 중앙에는 어떨까라는 거지. 오케이? 새마을 금고 중앙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는 있을까요?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선배를 만나본 사람은 있나요? 없다라는 거지. 어.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어.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정권에서는 알아요. 알잖아.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해도 되지. 선물회사는 그냥 선물 별- 가지고 증권회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회사가 선물회사예요. 보통은 지금은 증권회사의 자회사로 선물회사가 있고 사이즈는 작아요. 매력도가 좀 있나? 뭐 선물회사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다음 선물회사에서 딴 데로 옮기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선물회사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호하는 게 이런 거잖아. 크고 강한 걸 선호하는 거 아니야. 작고 이 약한 거는 선호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의외로 작고 약한 데는 취직하기 쉬운데 선물회사에서 한 2, 3년 경력을 쌓고 나서 그다음에 딴 데로 이직하는 데는 선물회사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거예요. 집합 투자업자는 우리가 바로 취직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우리 학생들 중에 펀드 매니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뭔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선배들 중에 있냐? 자산운용회사 취직한 선배가 있냐?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삥삥 돌아가지고 간 사람들도 몇 명 있는 것 같고 다이렉트 간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는 한 명 알고 있어요. 음. 중요한 거는 그 선배를 만나봐야 된다는 거지. 적어도. 아니면 음, 금융학부 학생들이 전부 다 그 선배가 관심이 있으면 그 선배 한번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겁니다. 예. 보험회사 갈 마음 있어요. 김지현 씨, 네, 보험회사에 취직되면 보험회사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조성현 씨, 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은행하고 보험회사 같이 합격했어. 어디로 갈 거야? 김지현 씨. 지금으로선 은행을 조금 더 음. 선호합니다. 조성현 씨는?
저도 은행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틀렸다는 거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행에 취업한 선배들 중에 은행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예,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지. 그지? 어, 생명보험회사 아니면 손해보험회사에 취직한 선배가 많지는 않은데 생명보험회사가 그 손해보험회사에 취직한 선배들은 전부 다 어디 있다고? 본점에서. 먼저, 전부 다 본점에 있어요. 본부에 있어요, 본부에. 그죠? 예. 내가 증권회사 본점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본점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김지현 씨, 조성현 씨, 답변. 보험에서 가는 게 아, 이게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눈치상 그렇게 답하는 거고, 보통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증권회사 은행, 본점 증권, 보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맞습니다. 근데 증권회사 본점에 들어간 선배도 별로 없을 뿐더러 증권회사 본점하고 보험회사 본점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 앞에서. 그 1등의 자산 규모를 보니까 국민은행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삼성명이 그보다 작긴 한 반 정도 되지만 삼성명이고, 정권회사 1등은 한투정권인데 한투정권은 그거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돈 많은 놈이 더 세? 아니면 돈 적은 놈이 더 세? 돈 많은 놈이 더 세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험회사를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 학생들이 보험회사를 별로 선호하지 않냐 하면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내가 보험 아줌마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니까 수의대 금융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만약 보험에서 취직한다면 설사 지점 영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뭘 한다고? 영업 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점장이 되는 거지. 아니면 지점장을 서포트하는 관리직을 하는 거지. 보험 아줌마가 되는 건 아니라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험에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런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죠? 예. 카드에서 알아요? 압니다. 리스에서 알아요? 할부에서 제, 알아요? 어.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에 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은행도 취직하고 합격했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도 취직했고, 생명보험에서도 취직했고, 그 다음에 리스에도 취직했어. 그럼 어디 갈 거야? 라는 거지. 그럼 아무래도 은행 갈 것 같습니다. 땡이라고 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리스회사에 순위대 금융합격생 취직을 하면 그 친구는 어디로 간다고? 본점으로 본점으로 갑니다. 간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야. 카드, 리스, 할부회사에. 어. 됐어요. VC는 사실 바로 그냥 다이렉트 취업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VC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VC는 그래도 순수 금융 학생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직장이고 PE 같은 경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 순수 금융학부 선배 중에 PE에 간 선배가 있냐? 있을까 없을까? 질문. 없을 것 없을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있어요. 예,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근데 그 선배는 PE의 운용력은 아니야. 피해 운영력은 아니고 뭐냐면 경영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 피익하는 게 뭐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를 통으로 사가지고 그다음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가치를 높여가지고 비싸게 판다. 그게 피의 수익 모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경영 관리팀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경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의 선배 중에 한 친구가 예전에 그 공차 알아요, 공차?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공차도 P가 인수한 적이 있었거든. 지금은 공차가 지금 누가 넘어간지 모르겠는데 그 공차 매니지먼트 팀 안에 있는 친구 한 친구 있었다고. 그러니까 물론 돈은 누가 많이 벌겠어요. 그 운용력이 많이 벌겠지. 예,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하는 거지만 사실 매니지먼트 팀도 상당히 괜찮은 조합이라는 거지. 그런 겁니다. 예. 뭐 공적금융기관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매력을.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다는 거지. 어.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은행에 굉장히 잘 준비해서 은행에 갔다고. 그거는 나도 은행이 괜찮은 거 알고 있고, 니도 그 은행이 괜찮은 걸 알고 있으니, 나도 삼성전자 괜찮은 걸 알고 있고, 너도 삼성전자 괜찮은 걸 알고 있으니, 내가 삼성전자에 취직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지? 근데 삼성전자에 있는 애들은 전부 능력 있는 애들이야. 그지? 능력 있는 애들 중에서 골려가지고 나중에 내가 상무되고 전무되고 사장이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내가 사장 몇 년 하다가 잘렸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그 사람한테 보상이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가. 이게 삼성자가 하는 건 답이 아닌 거지. 그게 아니고 뭐가 현명한 사람이었냐면 30년 전에 네이버에 들어간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삼성전자 들어간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 아니었겠어. 그지? 근데 지금 와서 재산을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몇백억이고 네이버 C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몇백억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래봐야 50억이 안 되더라는 거야. 예. 예, 제가 삼성전자에서 이, 저, 이, 뭐, 전무 한 10년 한 사람도 아는데 그 사람이 옷에 지금 돈 쓰는 걸 보고 있으면 참 재밌다라는 거지. 어. 전무할 때는 돈 엄청 쓰는 걸 내 옆에서 봤는데 갑자기 전무 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직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저는 그 사람이 한 500억 정도 돈은 있어야지 되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삼성전자에 벌어다 준 돈 생각해 보면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 지금 가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로 크고 강한 회사에 가는 건 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자, 이게 우리나라의 은행 제도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쭉 은행, 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그 다음에 기타 금융기관, 공적금융기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뭐에 관심을 좀 가지라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중은행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시중은행, 본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한번 좀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는 거지. 조성환 씨. 네. 시중은행 알고 있는 시중은행 빨리 이야기해봐. 신한은행, 또, KB국민은행, 몇 개 나왔지? 지방은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빨리 이야기해봐. 김지원 씨, 부산은행, 김지원 씨. 김지원 씨. 네, 어, 지방은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중은행 답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지방은행이 답이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본다면. 외환지정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어, 없어요? 김지원 씨. 없습니다. 없어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지? 상호저축은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좀 이야기해봐. 그러면 상호저축은행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중앙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 아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모르지? 그러면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체국에 보면 우정사업본부 하는 곳이 있는데 우정사업본부 하는 게 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금융 업무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취직해야 되는지 알아야 몰라요. 공무원 시험 봐서 음. 자, 우정사업본부의 그 사람은 뭐냐면 별정직 공무원이야. 이? 맞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좋잖아. 그지? 뿐만 아니고 우정사업본부가 대단한 곳이라는 거지. 금융 업무에서.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전업주의, 개업주의 배웠잖아. 그지? 네, 은행에서 맞습니다. 보험을 팔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어. 부수업무로. 그지? 은행에 펀드 팔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습니다.
예? 예. 네, 부수업무로. 그죠? 우체국이 보험을 팔아, 안 팔아? 팝니다. 팝니다. 팔아. 그 다음에 우체국이 펀드 팔아, 안 팔아? 팝니다. 무슨 업무로? 부수업무로, 본업으로? 본업으로, 본업입니다, 본업무로. 그러니까 우체국은 뭐냐 하면 은행이자 증권회사이자 보험회사야. 근데 공무원이라 그랬잖아. 안 잘려. 그지? 오케이. 은행은 예금 보호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가가 다 있잖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보험료 내고 예금 보험 공삭하는 것이 있잖아. 은행은, 우체국은 100% 우체국은 그렇습니다. 예금 보험 제도가 있을까 없을까? 내 질문이 그거야. 제도는 있습니다. 없어. 우체국은 정부기관이야. 그래서 만약 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으로 박아 넣어야 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은행 예금한다면 은행 예금 얼마까지 하는 게 맞아? 그 한도만큼 1억까지 1억까지만 해야 돼. 그지? 1억 넘어가면 예금 보험 못 받잖아. 우체국은. 다 해도 됩니다. 어, 이해 갔어요? 네, 오케이? 우리 아버지가 그 우체국에서 파는 그 연금 상품의 그 수혜자로 날 가입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 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몇 프로냐니까 그냥 확정으로 12%짜리 그 수익률의 연금 보험 상품 판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체국은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 지금 현재 수익률이 한 망해, 어느 정도 나와요? 아무리 나와봐야. 그러니까 보통 뭐, 저 국민연금 이런데 운영 수익률이 몇 프로야? 한 5%이 정도 되잖아. 그지? 그것도 굉장히 국민연금이 지금 운영 잘해가지고 한 5%, 6%이 정도 되는 건데 얘는 확정으로 몇 프로라고? 12%라고. 이해 갔어요? 어. 네, 생명보험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하잖아. 그럼 연금보험 가입하면 그 수익률 이야기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연금 받잖아. 받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하면 무한정일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8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80보다 81살 돼가지고는 이제 그 연금 안 나오면 난 그냥 죽는 거, 굶어 죽는 거야. 손가락 빨고. 오케이? 우체국 연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무한대야. 국민연금과 똑같아. 그죠? 그러면 어느 금융에 좋은 것 같아요? 우체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체국 어떻게 취직하는지 지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내 주장은.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체국은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별정직 공무원.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다른 부처로 갈 수는 없어요. 그냥 우정사업본부에서만 계속 있어야 돼. 음. 뭐 정보사 넘어가고요. 정권에서 넘어가고 집합투자업자, 뭐 투자 1인 자문업자 넘어가고 여기 요건 좀 약간 코멘트 해야겠네. 신탁업자. 지난번에 신탁업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근데 신탁업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여기 뭐라고.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신탁 해가지고, 은행이 19개, 그 다음에 증권이 20개, 보험이 6개, 그 다음 부동산 신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탁업이라는 업이 있는데, 그 업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은행에서 신탁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죠? 그리고 그 보통 보면 고유 계정하고 신탁 계정은 나눠져 있다고. 왜냐하면 남의 돈 받아가지고 신탁 운용해 주는 건데 그거 재산하고 해서 그 은행의 고유 계정하고 같이 합쳐져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은행의 재무제표를 보면 고유 계정하고 신탁 계정이 나눠져 있다고. 마찬가지로 신탁 업무를 하는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유 계정하고 신탁 계정 나눠가지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신탁업이라는 건 별도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없고 주로 누가 한다고?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한다고. 오케이? 마지막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이 이제 부동산 신탁이잖아. 11개 있잖아. 자, 여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지. 여기는 주로 신탁하는 자산이 전부 다 뭐라고?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 가령 이를테면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재건축 조합이 뭔지는 알아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략 그냥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넘어갑시다. 재건조합이 우리가 이 매니지를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 재건축 조합의 재산들 있잖아. 부동산들 있잖아. 아파트를 그냥 누구한테 넘긴다는 거야. 이 부동산 신탁한테 넘기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네가 재건축하는 것도 네가 관리해 달라. 하는 것도 부동산 신탁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제가 빌딩 하나 갖고 있는데 빌딩이 관리 잘 못하게 해서니 그렇다고 우리 애 새끼들도 바보 같은 놈들이라서 이거 다 날려먹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 빌딩을 조선시대에 맡기고 거기서 매달 얼마 정도의 돈만 해가지고 내한테 주고 우리 새끼들한테 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게 부동산 신탁이야. 그지? 부동산 신탁에 들어갈 만한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있습니다. 있습니다.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있는 것 같아, 김준 씨? 그러니까 제가 다른 회사에 비해 가지고 정권회사 가서 좀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내 정권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내 주식처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 재산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나의 부도 일굴 수 있잖아. 오케이? 근데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이 그런 것 같다라는 거지. 뭐 어떤 거냐면 내가 부동산 시작 하면서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노하우를 쌓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가 투자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자산이 뭐라고? 주식하고 부동산이잖아. 그런데 그 노하우를 부동산에 하니까 뭐 회사 월급도 받겠다, 내 재산도 늘리겠다. Why not? 그러니까 다른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게 부동산 신탁 회사라는 거지. 그죠? 예. 금융업 선배 중에 부동산 신탁에 들어간 선배가 있을까 없을까? 이건 별도 회사예요. 요 부동산 신탁 회사는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습니다. 없다는 거지. 바보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거지. 쇠가 빠지게 금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뭐해? 학점을 A+뿔 받으면 뭐해? 정작 중요한 거는 괜찮은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네, 뭐 그렇습니다. 보험에서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손보하고 생보하고 차이는 뭔지 그냥 알아봐요. 이야기 안 해? 금리기관에서도 배울까? 예, 넘어가는데, 요거는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는데, 재보험에서. 재보험이 뭔지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응? 네, 네. 뭔데요? 그 보험 보험회사들이 회사에서 큰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다시 다른 뒤로 보험회사는 돌아가지고 다시 또 보험에 가입하는 회사를 재보험회사라 하고, 재보험회사의 연봉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소문이 나 있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이미 세상에 소문이 나가지고 신이 꼬불 쳐 놓은 직장은 아니고 이미 소문난 직장이에요. 어. 그래서 근데 여하튼 뭐 순대 금융업 선배 중에 대보험 회사에 간 놈은 한 놈도 없다 이런 거죠. 안타깝다 이런 거죠. 어, 어. 우체국보험,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보험도 한다 이 소리고요. 그다음에 그 수협하고 신협하고 새마을금 그것도 보험을 한다는 게 공제라고 적혀 있는데 공제가 다름 아닌 보험이라는 이야기예요. 음. 여기서 이야기 안 했던 또 다른 그 하나 더 코멘트를 하자면 여기서 보면 외국사 지점 11개, 외국사 9개, 외국법인 4개, 외국사 지점 9개 이렇게 적혀 있죠. 상대적으로 외국사가 국내사보다는 일이 좀 적고 연봉은 높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거지. 대신에 잡 시큐리티는 약간 떨어지고 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사를 또 별도로 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외국사에 있다가 해외 취업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훨씬 더 나은 페이오프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금융지주회사는 그냥 지주회사에서 자회사에서 지주회사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은행 지주가 8개인데 비은행 지주가 1개네. 어딜까? 모르겠습니다. 한투증권. 한투증권. 음. 메리츠가 그 지주사 하나 만들어도 될 만한데 지주사를 안 만들더라고. 메리츠가 이제 보험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죠? 그 정권회사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주사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 될 것 같은데 안 만들더라고. 그런 것 같고요. 여신 전문금융회사 아까 이야기했고 요 세 개는 뭐 하고 신기술 금융 아까 벤처 캐피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 금융 전문 회사라고 해가지고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있고 요거는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부 산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고 요거는 뭐냐면 금융위원회 산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정건금융은 그 공기업이고 그러니까 대부 업체는 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이미지 때문에 그죠? 근데 대부업 협회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거지, 내 주장은. 예. 뭐, 공적금융기관은 뭐 다 가고 싶어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근데, 이 회사들은 다 이름을 들어봤을 건데, 이 회사 이름 들어봤냐, 이거지. 서민금융진흥원. 그러니까 보면, 무슨 진흥원 하는 거 있거든. 어. 이게 또 땡보지인 같다라는 거지. 신이 꼽을 주는 직장인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은 넓고 갈 직장은 너무나 많던데, 그냥 전부 다 한 곳에 몰려가지고 박이 터지니까 죽고 싶은 거 아니냐 이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진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안 그러면 그냥 Q&A 받고 그 남은 시간 좀 벌어도 되겠는데. 자, 또 하나 중요한 트렌드가 핀테크다라는 거죠. 핀테크가 뭐의 약자예요? 파이낸스의 핀하고 테크의 tech하고 합쳐서 핀테크다라는 거죠. 금융하고 ICT 기술이 융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산업 분야인 것 같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넘어가요. 등잔 배경 넘어가고 어, 뭔가 하여튼 세상이 아주 급변하는 것 같다. 뭐 모바일도 생기고 온라인도 생기고 자동화되고 AI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아직까지 로봇이 뭔가 이 핀테크에 도입되는 케이스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로봇도 핀테크에 도입이 될 것 같다. 그죠? 예. 그리고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전통 금융업자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뭔가 혁신이 있는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대면 거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부 다 대면 거래로 했는데 대면 거래를 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 안 끼고 내가 가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계좌 개설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토스증권, 카카오뱅크 이런 데 계좌 개설을 해보니까 그냥 핸드폰 가지고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어제 전통 금융기관들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 그죠? 예. 그런데 전통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해보고, 그 다음에 핀테크 업체에 계좌 개설하는 걸 내가 보니, 같은 모바일 폰으로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거는 어렵고 더러워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지. 내가 박사인데, 그래도. 그래서 전통 금융기관은 망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예?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전동 금융기관도 지금 정권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핀테크 업체가 모바일 앱도 제공하고 있잖아.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게 잽이 안 되는 것 같아. 누가 더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어쩌면 전통 금융기관은 기존의 어떤
라이센스라는 게 있고 그 라이센스에 뭔가 그거에다가 뭔가 진입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진입장벽으로 먹고 사는 기관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지. 뭐 이런 겁니다. 음. 뭐 이런 편리한 점이 있고 그냥 읽어보세요. 음. 어, 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핀테크 업체로 생각하는 게 맞겠죠. 토스. 그죠? 그러니까 별로 큰 회사가 아니잖아. 별로 큰 회사가 아닌데, 별로 큰 회사 아닌데가 핀에 적용해가지고 뭔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스타트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고요. 가령 카카오뱅크나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테크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빅텍이 핀을 해가지고 하는 뭐 이런 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핀 회사에 취직하는 거는 그냥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합격했어요.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김지현 씨. 갑니다. 조성환 씨. 갑니다. 그죠? 가도 괜찮은 것 같지? 좀 안정적인 것 같고. 월급도 많이 맞습니다. 준다며. 근데 미안하지만 거기서 본인들은 안 뽑겠지. 그러니까 이미 문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핀테크 업체는 수의대 검역업 선배 중에 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냥 질문했으니까 있을 것 같으면 있다. 없을 것 같으면 없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있을 것 같지? 예, 있어요. 꽤 돼요. 꽤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핀테크 업체에 간 선배는 한 2, 3년 있다가 딴 회사로 옮기더라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잖아. 작고 약하잖아. 크고 강한 회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단점도 있잖아. 그중에 내가 가장 아까운 그 한 선배 이야기를 하면 그 선배는 어디를 갔냐 하면 두나무라는 핀테크 회사에 간 거야. 두나무가 뭐 하는 회사인 줄 알아요, 혹시? 모릅니다. 두나무가 뭐냐면 그 비트 뭐지? 빗썸? 빗썸의 모회사예요. 그러니까 두나무가 하는 비즈니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빗썸이라는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를 한 거지. 그리고 그 두나무에 이 카카오 저 뱅크인지 카카오 증권인지가 이 지분 투자를 한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 암호화폐 엄청나게 거래 많이 된 거 알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뭐냐면 두나무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카카오뱅크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큰 거야. 그지? 근데 훨씬 더 컸을 때 그 선배는 어디 가 있을까? 카카오뱅크에 두나무에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고 회계법인에 가 있네. 회계법인에 그러니까 회계사가 돼서 회계법인에 간 건 아니고 회계법인에서 그 금융 서비스 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금융 서비스 그 파스 어널리스 서비스라 그러는데 파스 디비전에 가가지고 RA 하고 앉아 있네.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아, 성과가 엄청 받고 지분도 받고 그랬을 거 아니냐라는 거지. 물론 그 당시에는 회사가 좀 꽁우리 했겠지. 그러니까 안 갔겠, 옮겼겠지. 이해 갔어요? 네.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분야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특징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금융 후진국의 핀테크 혁신이 더 빠른 것 같다라는 거죠. 가령 이를테면 한국의 인터넷 대출 비중은 43%인데 아프리카의 모바일 대출 비중은 75%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어차피 아프리카에는 뭐가 없다고? 은행이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모바일 대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는 거죠. 그죠? 한국의 모바일 페이는 주로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52.4%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중국은 지금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가 여기 지금 90% 적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99%예요. 심지어는 현금을 안 받아. 자금성의 입장권을 사려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사야지.
현금은 안 돼.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 기존에 어떤 결제 수단이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신용카드. 그리고 신용카드가 뭔가 저항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모바일 페이가 확산이 안 되는 거지. 반면에 중국은 뭐예요? 신용카드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언년하는 곳에서 유니온페이라고 언년이라고 카드가 안에 있는데 그 카드가 별로 이렇게 상용화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 그런 상태에서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가 막 생기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된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이제 금융 후진국이 핀테크 혁신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 업체가 반발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타다가 아니면 우버가 잘 안 됐잖아요. 카카오 택시도 뭔가 힘들잖아. 그지?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택시 운전수가 반발하기 때문에. 그죠? 예. 아니, 그래서 이 오히려 금융 후진국의 진출 가능성은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삼성이 하고 있는 페이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하는 거 있는데 삼성페이 한국에서 많이 써요, 안 써요? 별로 씁니다. 안 쓰잖아. 그죠? 근데 남미에 가보면 삼성페이가 엄청 많이 써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의도적으로 삼성페이를 한국에도 확장시키려고 안 해요. 확장하면 기존에 있는 한국의 업자들이 반발할 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글로 갈 거니 우리는 외국에서 미리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국이 글로 가면 우리는 가겠다. 이게 삼성의 생각인 거예요. 만약 삼성페이가 확장되면 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금산분리 이야기 나올 거야. 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이 이야기 나올 거라고. 그죠? 네이버가 국내에서 핀테크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본인 생각에. 열심히 안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있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카카오는 뱅크를 만들었잖아. 카카오는 정권을 만들었잖아. 카카오는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네이버가 정권회사가 있어요. 없습니다. 네이버가 보험회사가 있어요. 네이버가 은행이 없습니다. 있어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국내에 있는 지방은행하고 협업을 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국내에서 미래 에셋 정권하고 뭔가 협업을 해서 뭐 썸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들이 금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 오케이? 그죠?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하고, 일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는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아까 삼성전자와 똑같은 이유예요. 이 금산분리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왜 김범수가 구속됐나 안 됐나? 김범수가 누군지 구속된 걸로 몰라요? 카카오 카카오 대표.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 왜 구속됐냐 하면 너무 나댄 거지, 한국에서. 왜 마윈이 알아요? 중국 정부로부터 자기 지분까지 다 뺏기고 막 이랬잖아. 네, 마윈이 누군 줄 알아요? 알리바바 어, 어. 창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우리 시진핑 주석하고 이래 만나고 이런 거 보였으니까 이제 복구를 좀 시켜준 건데. 그죠? 그래서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지금 GPU 막 만들고 막 이렇게 알리바바에서 GPU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그지? 근데 왜 그때 쭉으로 들어가지고 실제 해외 나가는 것도 금지당하고 이랬냐면 나댄 거지, 너무. 근데 이해진 의장이나 아니면 이재용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금융 가지고 뭔가 우리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치고 나가면 그러면 분명히 문제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카카오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어 자회사로 해서 각자 자기들이 그냥 벤처처럼 스타트업을 하면 그러면 견제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미 김범수는 뭐냐면 대기업 집단의 총수거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막 한 거지, 지금. 버린 거지. 뭐 그런 겁니다, 스토리가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핀테크 업체에 갔으면 좋겠고요. 빅테크에 가면 좋은데, 빅테크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핀테크 업체에 가면 좋겠고요. 아니면 빅테크 업체에 해외에 가라는 거예요. 가령 네이버 파이낸셜에 그 라인 파이낸셜 있죠. 라인 파이낸셜.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만약 간다면 사람들이 별로 안 갈라 그러잖아. 갈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저 빅테크 회사에 손실대 선배가 있을까? 금융학부 선배가 있을까? 없다. 아까 이야기했고 손실 선배가 있을까?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저 네이버 본사에 그 순실대 회계학과 선배가 지금 가 있다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지났네. 사실은 키 테이크어웨이하고 그다음에 뭐 이 인용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혹시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10분 정도에 마치고 Q&A를 좀 해야 되는데 음미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어 진도가 애매모호해가지고 그래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밴드에다가 질문 같은 거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